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이번 한 주 세계인들의 시선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 쏠렸습니다.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참가했는데 주요 키워드는 AI였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내용을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TV와 스마트폰 등 집안 기기를 플랫폼으로 연동시키는 삼성 스마트홈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던 2014년 CES.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고 AI 기술로 삼성의 연결 생태계는 더 진화했습니다. 올해 CES에서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경험과 혁신 확장이란 주제로 홈 AI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Home AI can help you save time as well as energy. We'll continue this journey of home AI leadership, not just for the next decade, but for the next century. 삼성전자의 홈 AI는 가족 구성원 생활 패턴과 업무, 여가활동 등 다양한 상황을 구분하고 사물과 공간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식재료를 묻자 내용물을 분석해 답변을 해주고 Bixby. Are there any ingredients nearing their expiration date? These ingredients are expiring soon. 요리가 가능한 메뉴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개인 맞춤형 비전 AI 컴패니언도 이번 CES 현장에서 최초 공개했습니다. 비전 AI 컴패니언은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관심사에 맞춰 즉각적으로 음성과 함께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AI 스크린의 시대를 열었고 올해 포스트록에서 더욱 개선된 비전 AI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스크린에 최적화된 비전 AI 컴패니언과 함께 앞으로 25년형 네오 QLED 8K를 비롯한 다양한 AI 스크린 라인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공간과 상업시설까지 홈 AI 경험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은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와 고객을 중심에 둔 초격차 기술 혁신이라며 조직 개편도 단행해 품질과 AI 조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LG전자도 초개인화된 AI와 함께하는 일상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인공지능이 아닌 공감지능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배석원 기자입니다. LG전자가 CES 2025 현장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AI가 커피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인근 카페에 방문할 것인지 묻습니다. It's only a 2-minute detour to your favorite cafe. Let's do that. 사용자가 카페로 가자고 대답하자 빠른 경로를 설정하고 커피 주문까지 진행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차분한 음악을 틀어주고 집 안에서도 AI와 대화하며 영상 콘텐츠를 추천받습니다. LG전자는 올해 CES에서 공감지능이 집과 차량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조주환 CEO는 공감지능은 우리가 AI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이라며 단순히 사용자를 이해하는 기술을 넘어 사용자를 배려하는 기술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t LG, we are seamlessly integrating AI into physical living spaces around us. By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the online environment, it gives us an enormous opportunity to reshape the concept of space. LG전자가 올해 CES에서 강조한 것은 초개인화된 AI입니다. 사용자의 음성, 취향, 시선, 경험까지 분석해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AI 홈은 고객의 생활 패턴이나 니즈를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학습하여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케어하고자 하고요. LG전자는 AI 기술 고도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발표했습니다. 또 B2C뿐 아니라 AI 가전 기술이 집결된 소형 모듈러 주택 등 B2B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LG AI 생태계 확장성을 전파했습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CES에서
휴먼 테크를 주제로 사람과 차량이 교감하는 신기술들을 공개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운전자의 시선에 따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전면 유리창에는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가 파노라마 형태로 펼쳐집니다. 목적지를 향한 방향과 속도, 과속 안내 등 간단한 정보만 제공했던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현대모비스식으로 발전시킨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시선을 떨어뜨리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등장했던 HUD.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는 좌우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사이드 미러로 시선을 옮길 필요 없이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구현합니다. 끈기먹고 선명한 영상을 통해 조수석에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영화를 비롯한 OTT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는 빛의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차량의 윈드실드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차량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CES 현장에서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 등 인간 친화적인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서 문을 열 때 차체 간격을 색상으로 경고해주는 기술은 사용자의 생체 리듬과 사용 환경을 감지해 실내 조명을 다양한 색상과 밝기, 패턴으로 변신시키며 상호 교감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사람 맞춤 기술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를 통해 영상, 음량,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차량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상황과 탑승자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캐빈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멀미, 스트레스 저감 등 생체 신호 기반 헬스케어 기술을 확보 중이며 향후 2028년까지 주요 요소 기술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룹사 중심의 매출 구조를 탈피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현대모비스의 장기 생존 전략이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국내 농기계 업체 대동도 처음으로 CES에 참가했습니다. 현장 부스에는 논밭을 달리는 트랙터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농업 로봇들이 자리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은빛 외팔 로봇이 딸기 모종을 심고 바닥에 떨어진 가지를 치우는 등 부지런히 작업을 수행합니다. IT, 전자전시회 CES에서 보기 드문 초록빛 식물과 농기계가 가득한 대동의 부스. 참관객들의 양손에선 연신 카메라 셔터가 터집니다. 미래농업 리딩 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는 대동이 CES에 참가해 2020년부터 개발해온 AI 농업 기술들을 글로벌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대동이 내놓은 제품은 3가지로 AI를 활용해 다양한 채소를 집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AI 식물 재배기와 농작업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노동력을 대체할 다기능 농업 로봇, 트랙터에 설치되어 농작업자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AI입니다. 현재 전 세계 농업은 극심한 기후 위기와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생산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동은 최신 AI 혁신 기술들을 전 제품에 도입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가고자 AI 기술을 도입해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실증을 완료하고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다기능 농업 로봇은 농작업자의 음성 지시를 이해하고 파종, 수확, 선별 등 다양한 작업을 스스로 판단해 수행합니다. 이는 특정 작업만 가능한 기존 농업 로봇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식물을 내려다보는 천장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품종을 인식하고 생육 상태에 맞춰 환경을 제어하는 AI 식물 재배기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 생태계로의 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동은 앞서 2023년 유럽, 2014년 북미 법인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이번 CES를 통해 미래 농업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도약을 예고했습니다. CES 2025를 발판으로 AI 기술의 근간을 둔 정밀 농업과 스마트 농업 로봇 시장을 선도하려는 대동의 행보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번 CES에서 디지털 헬스 부분 주목할 기업으로 의료기기 기업 엠비트로가 선정됐습니다. 회사는 레이저로 무통 체열이 가능한 오티브 제품을 선보이며 활발한 투자 논의를 펼쳤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폰 무게보다도 가벼운 125g, 바로 엠비트로의 최소형 레이저 체열기 오티브입니다. 바늘이 아닌 레이저로 체열해 혈당을 체크할 수 있으며 특히 레이저 출력이 50에서 150mg로 무통에 가깝습니다. 일회용 바늘이 아닌 레이저를 이용해 통증 없이 체열하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어 매일 체열이 필요한 당뇨 환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엠비트로는 2023년부터 CES에 참가해 이 같은 기술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헬스 부문 주목할 기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지난 11월에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해 당당히 세계 무대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CES 참석했을 때 에보트나 이런 아주 유명한 회사로부터 굉장히 반향이 좋았어요. 이번에 이제 FDA 나온 거 계기로 해서 CES에 그 중동 쪽에서 이제 약속했던 분들도 올 거고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올 건데 FDA 나오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와가지고 그 계약을 하려고 오는 것 같고요. 회사에 따르면 사전 미팅 면담이 확정된 곳은 25곳이 넘은 상태.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수혈기관에 의료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ASI가 오티브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국내에서도 올해 상반기 식약처 허가와 함께 종공당에서 국내 독점 유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시장서 기업을 알리고 매출 실적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을 갖춰 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단 금년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출 실적을 올리는 거고요. 매출 올라가면 아마 금년 말 정도에 아마 기술 평가를 받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CES 무대가 중요한 키가 될 전망입니다. 엠비트로가 글로벌 판매 계약을 통한 안정적 매출 확보로 코스닥 상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SKT는 AI 기반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시장에 진출합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CES 2025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개인 AI 비서 에스터를 중심으로 AI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SK그룹 전시관에는 AI 데이터 센터 운영 기술과 AI 기반 금융 사기 방지 솔루션, 스캠 뱅가드 등 32개의 AI 관련 아이템이 전시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관리와 운영 효율화, 보안 강화 등 핵심 솔루션을 통해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고효율 냉각 시스템과 전력 공급, 보안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특히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 스펜가드는 AI 기술로 실시간 탐지와 대응을 강화하며 주목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CES에서 개인 AI 비서 에스터도 공개했습니다. 에스터는 일정 관리와 음성 명령, 맞춤형 추천 기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AI 서비스입니다. 그걸 좀 더 많은 고객들이 더 쉽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실행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터는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와 연동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공연 예약과 일정 추천, 결제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3월 북미 시장에서 에스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후 하반기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만들므로써 전 세계에 있는 텔코들이 저희와 협력하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AI 비서 서비스의 진화가 AI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와 개인 AI 비서 서비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도 연초부터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어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수빈 기자입니다. 이남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꼽았습니다. 일반 주주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 등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확대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연 5%밖에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 연 2%,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가는 연 3%밖에 안 올랐어요. 연 5%면 대만과 일본이 한 연 10%쯤 됩니다. 미국은 연 한 13%.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훌륭한 최고의 제품을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우리 상장사가 만드는데 막상 주가는 안 오르는 거예요. 경영진들이 알아서 지배주주가 창업 패밀리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방해 내지 주가 상승을 하여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견제해야 되는 게 이제 이사회인데, 이사회라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일상적으로 회사 경영을 못하니까 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해서 나의 목소리가 돼달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대부분 허수아비죠. 현재는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는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이사회가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일반 주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무조건 다 반대를 하고 안건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 그것이 상법 개정이고, 그것이 된다면 대기업 패밀리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 사익 편취를 하는 것이 100% 없어지진 않겠지만 많은 부분 스스로 이제 그런 안건을 올리지 않거나 올려도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나중에 자기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투자가들이, 우리 주주들이 보호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불가능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 내가 차를 모는 운전자예요. 도로교통법도 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교통법규를 고속도로만 지키면 된다. 그게 자본시장법을 주장하는 재계 기업들의 논리예요. D&D 파마텍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합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D&D 파마텍의 핵심 파이프라인, 경구용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DD02S입니다.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분자 화합물에 집중해 개발하고 있어 독성과 같은 부작용 이슈로 안정성 입증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D&D 파마텍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안정성이 확인된 GLP-1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로 북미에서 임상 일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가 아닌 소장에서 흡수되는 기전으로 인해서 비타민과 같이 매우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에 저희 DD02S의 경구 흡수율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GLP-1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노보노디스크의 리벌서스. 회사는 자사가 개발 중인 치료제는 리벌서스보다 10배 이상 높은 경구 흡수율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앞선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JP모건에서 임상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통해 사업화 논의를 빠르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접촉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에 접촉해왔던 상당히 큰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서 또 빅파마 포함해가지고요. 그 업체들이 먼저 좀 업데이트 사항이 없냐라고 먼저 연락을 많이 주셨고요.
특히 회사는 이번 JP모건 미팅에서 메쉬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파트너링 협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상 진행 중인 DD01이라고 GLP-1하고 글루카곤의 듀얼 아고니스트인데요. 2분기 내에 12주 결과 나오면 바로 조금 사업화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현재 메쉬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4천만 명에 이르고 치료제 시장은 2026년 약 2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JP모건 미팅에서 여러 기업과 심도 깊은 사업화 전략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올해 안에 괜찮은 딜 한번 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좀 반드시 좋은 소식으로. D&D 파마텍은 JP모건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해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복수의 제품으로 매출 신장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LG CNS가 2월 초 코스피 상장을 추진합니다. 시가총액이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혜정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곳은 국내 대표 DX 전문 기업 LG CNS입니다. 예상 시가총액 규모만 6조 원 수준. LG CNS는 AI,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등 DX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LG CNS는 IT 서비스 기반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6.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향후 5년간 당기순이익이 매년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주가 수익 비율은 13배에서 15배 정도인데 향후엔 최대 25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LG CNS는 최대 6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DX 기업 인수와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DX 전문 기업 인수에 3,300억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다양한 후보 기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이후에 25년에서 27년도 사이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또 스마트 엔지니어링 사업 확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LG CNS는 지금까지 50개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났다며 투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 저희가 다녀왔고 또 오늘 유럽 지역하고 미국 지역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지금 벌처하게 지금 또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또 미국 지역 지금 갈 예정입니다.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53,700원에서 61,900원.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 돌입한 LG CNS는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일방 청약을 거쳐 다음 달 중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계획입니다. 박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이 신년부터 정부의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와 대출 규제로 건설사들이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올해 건설업계의 화두는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중동 불안과 러우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글로벌 경기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역시 불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업계는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건설은 2020년 이래 5년이면서 연간 300억 달러의 수익을 넘어섰으며 지난 65년 해외 건설 시장 진출 이래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큰 경사를 앞두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체코, 루마니아 등 수조원 규모 동유럽 원전 사업을 수주하거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동 산유국이 발주한 도로와 항만, 플랜트 공사 등을 따내며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재가 찾아오는 산업이 되도록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등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건설 경력 내수역 지원을 위해서
SOC 예산 등 건설사의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에 앞장서 주시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 택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건설사의 수급 체계 개선과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형태는 시장 안정화지만 40조 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도 사실 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에 봉착한 건설업계가 위기를 기회 삼아 건설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위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세상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고객들의 기대는 매일 높아지고 있으며 또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최초로 외국인 CEO를 선임하였습니다. 우리 혁신을 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국적, 그리고 성별, 학력, 연차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